오늘은 이제 뭐를 공부할 거냐면 3단원. 자, 학교에서 수업을 조금 했다고 하니 뭘 배우는지는 알겠죠, 여러분. 그죠? 3단원은 화학 결합이 줍니다. 화학 결합. 자, 결합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원소 있죠, 원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인데 이 원소들이 모여서 뭔가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겠죠? 그치? 이 원소녀는 봐봐. 실제로 주기율표에 118번까지 있어, 원소가. 근데 이 원소를 우리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는 금속 원소, 그리고 또 하나를 비금속 원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속 원소 혹시 몇 가지나 있는지 압니까? 금속 원소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렇지. 주로 왼쪽에 있긴 한데 약 몇 가지인지 알아요 혹시? 118가지 중에? 훨씬 많아요. 99가지.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죠, 여러분? 진짜 많지 않습니까? 비금속 원소는 19가지가 있어요. 118가지 중에. 알겠죠? 그럼 봐보려면 이 금속 원소들이 모여서 무슨 결합을 하냐면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알겠지, 그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온 결합 공부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공유 결합 배우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 배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얘네는 이온 결합이다. 이런 걸 만들어주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이제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학 결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이게 다야. 알겠죠? 이게 답니다. 그럼 봐봐. 그럼 금속 결합 물질, 자연계에 존재하는 금속 결합 물질이 한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99가지밖에 없어요. 원소가 99가지잖아? 금속 결합 물질 여러분 99가지입니다. 구리는 구리로만 돼 있어요. 그지? 구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철은 철로만 돼 있어요. 가지수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다. 우리 주변에 그래도 금속이 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책상 다리, 의자 다리, 다 금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분이 다 똑같아. 그냥 철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모양만 다를 뿐인 거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온 결합 물질. 얘는 약, 이거 봐봐. 약. 얘는 200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뭔지 알아요? 금속 하나가 비금속이랑 바꿔가면서 결합을 해보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뭐, 나트륨이 수소랑도 한번 결합해보고, 산소와도 한번 결합해보고, 질소와도 결합해보고, 이런 식으로.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럼 공유결합은, 얘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공유결합은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원자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분자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공유결합의 원자결정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 알겠죠? 아니면 흑연, 아니면 석영. 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원자 결정들이에요. 원자 결정들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여러분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되어 있는데 탄소가 다 연결되어 있어. 중간에 떨어진 데가 없이. 그런 걸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 결정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이아이스, 얼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분자 결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자 결정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몰 개념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이 부분도 조금 내겠다는 거야, 지금 학교 쌤이. 그지? 맨 앞에 화학과 우리생활 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탄소 화합물들이 나오잖아.
그 3단원과 살짝 내용이 연결이 돼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같이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 자, 이 탄화수소는 요거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인데 물질의 종류가 탄화수소만 무한대요, 무한대. 탄소하고 수소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응? 알겠지?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종류가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물질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소는 금속 원소 훨씬 더 많지만 물질의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응? 알겠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에 다 일종의 합성 섬유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천연소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런 게 다 비금속이야, 여러분. 옷, 뭐 신발, 저런 벽지, 그죠? 이거 책상도 이것도 나무 같지만 물론 안에 나무가 있지만 이 겉에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이거. 겉에 이거 시트 같은 거 하나 붙여놓은 거 아니야, 이거. 만져봐. 느낌이 다르지, 나무랑. 그죠? 느낌 있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비금속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결합을 하려면. 됐죠? 자, 그리고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살짝 살을 좀 더 입혀보면, 자, 이런 금속 구리. 요거는요, 구리 양이온이랑 자유전자, 여기도 구리 양이온, 또 자유전자, 요게 끝없이 연결돼서 금속 결합 물질을 만들어요. 여러분, 전자가 없으면 이 결합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양이온과 양이온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양이겠죠?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인 가장 대표적인 거 NaCl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번엔 나트륨 양이온, 염화 음이온. 여기도 나트륨 양이온, 염화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해서 붙여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전자의 이동이 있어요. 이거 학교에서 이온 결합 해봤으니까 들어봤을 거야, 그죠? 나트륨은 전자를 내주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전자 이동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유 결합 물질들은 원자 결정이 됐건 분자 결정이 됐건 얘네는 뭐를 공유해야 되냐면 전자쌍 이거를 공유를 해야죠. 전자쌍을 공유를 해야지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럼 봐봐요. 잘 보면 금속도 전자가 관여. 이온 결합도 전자가 관여를 하고 공유 결합도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화학 결합은 여러분 다 누가 관여를 합니다. 아, 화학 결합은 다 전자가 관여를 하는구나. 전자가 관여를 해서 여러분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되지겠지? 그래서 항상 3단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전기 분해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전기 분해를 먼저 하는 이유는 화학 결합에 누가 관여한다는 걸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설명해 주려고 전기 분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전기 분해 한번 가봅시다. 원래 이제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거는 화합물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얘를 성분 원소로 쪼개는 걸 여러분 이런 걸 전기 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기 분해 여러분 수업에 들어봐서 알겠지만 금속 결합은 전기 분해가 없어요. 왜? 쟤는 원소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원소를 더 나눌 필요가 없죠. 어차피 구리로만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NaCl을 자 나트륨과 염소 기체로 한번 찢어보자. 알겠죠?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생긴 자 이건 이제 도가니라고 불러주는데 여러분 이 도가니에다가 소금을 넣고 고체 소금이에요. 얘를 가열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소금은 녹는 점이 801도씨라서 801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 보면 이제 버너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가정해봐. 얘를 이제 막 가열을 합니다. 알겠죠? 얘를 물에 녹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열해서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물에 녹이는 건 용해라고 하고 가열해서 고체를 액체로 만들어 주는 거는 이런 건 용융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용융. 오케이?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건전지,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자, 가늘고 긴 게 이게 이런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요. 굵고 짧은 게 요게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지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플러스 극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전자가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전극을 임의대로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전극 이렇게 있다 가정해 봅시다. 잠깐만, 저 자꾸 복사해서 소리가 난다. 밥 달라고 그죠? 잠깐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얘를 이제 가열을 해주면 나트륨 이온이 있죠, 여러분.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이온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나트륨 이온은 양전을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우측으로 끌려가고 오케이? 염화이온은 음전을 띠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우측으로 끌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마이너스 전극, 자,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 이온이 와서 전자를 얻고 Na 금속 나트륨이 돼준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여러분 전자를 얻는 거를 물론 이거 약간 사단원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전자를 얻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환원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뭐 된다? 환원된다. 응? 알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거예요. 나트륨 몇 몰이 만들어지려면 앞에 이제 개수가 이제 몰수나 마찬가지인데 나트륨 2몰이 만들어지려면 전자가 몇 몰만큼 이동해 줘야 된다? 2몰만큼 이동해 줘야 된다. 1몰이 만들어지려면 전자 1몰만큼 이동해 주면 되는 거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니 자, 플러스를 가보죠. 플러스는 염화 이온이 염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를 이렇게 내줍니다. 여기 전자를 내줬으니까 여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봐봐 여러분. 자, 염소 기체 1몰이 만들어질 때 전자는 몇 몰만큼 이동합니다? 전자는 2몰만큼 이동한다. 라고 해주면 돼요. 봐봐. 여러분 지금 보면 쌤 이거 뭐 어차피 다 2가 있으니까 약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되긴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야 여러분. 뭐를 맞춰주려고? 전자 개수. 여기도 전자 몇 개? 2개. 여기도 전자 몇 개? 그럼 여기도 2개. 이걸 일부러 좀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 동일한 양의 전자가 이동했을 때 나트륨이 2몰만큼 만들어질 때 염소 기체는 몇 몰만큼 만들어진다? 얘는 1몰만큼 만들어진다. 나트륨과 염소가 2대1로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나올 때는 봐봐 여러분. 물론 이제 전기분해 자체는 NaCl 위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만약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쌤들이 살짝 바꿔서 내신단 말이죠. 자, 염화 마그네슘을 얘를 전기분해 해보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몰수 비를 한번 구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자, 반응식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극 마그네슘 이온이 가서 전자를 2개를 얻고 Mg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Mg가 2가짜리니까. 그지? 염화 이온은 여러분 봐봐. 염화 이온은 ECl-가 가서 여기는 Cl2가 되면서 전자를 2개 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전자가 이동했을 때 마그네슘과 염소가 몇 대 몇으로 만들어집니다? 1대
1로 만들어집니다. 아까랑 비율이 다르죠. 어? 이걸 잘 나와요. 비율 찾는 거. 알겠죠? 오케이?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AlCl3 염화 알루미늄을 가지고 전기분해를 한번 해봤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건 알루미늄이 그죠? 얘가 3가짜리야. 전자 3개를 얻어야 금속 알루미늄 하나가 됩니다. 플러스 극은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플러스 극은 여기는 얘랑 맞춰야 되니까 전자 3개로 맞추려면 3개 염화 이온이 염소 기체가 되면서 전자 3개를 내준다. 분수 좀 쓸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이거를 분수를 보기 싫으면 위에다가 몇 배 여러분? 다 2배. 그지? 아래에다 몇 배 해줘? 여기도 다 2배 해줘야 돼. 똑같이. 위에 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몇 몰이 나올 때 알루미늄이 2몰이 얻어질 때 염소 기체는 3몰이 얻어져야 됩니다. 몰수 비율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는 알루미늄과 염소 기체가 얘가 만약 2몰이 나온다면 염소 기체는 3몰만큼 얻어질 것이다. 염화 마그네슘인 경우에는 여기는 1대 1로 나온다. 된 거죠? 이게 이온결합 물질 가지고 전기분할 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이게 제일 크죠. 저 물질의 몰수 B 구해보는 거. 알겠죠? 좀 잘 정리하나 여러분? 자 이번에는 공유결합의 전기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이제 물을 만들어 주는데요. 물을 전기분해 한다는 건 이 물을 다시 찢어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로 되돌려 보겠다 이 말인 거죠. 괜찮죠,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실 전자로 표현해 주면,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고요. 수소는 전자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렇게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이거를 자, 물을 다시 수소와 산소로 되돌리려면 이 결합을 끊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 결합을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잘 봐봐. 이 결합을 끊을 때 산소가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끊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수소 이온이랑 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 꼴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이제 수소랑 산소랑 전자를 서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알겠지? 원래 이거를 우리가 화학적인 용어로는 전기 음성도라는 표현을 써요. 자, 전기 음성도는 결합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를 얘기해 줍니다. 산소가 수소보다 음성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긴 했지만 전자가 산소 쪽으로 좀 쏠려 있죠. 무슨 알겠죠, 그지? 그래서 자,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수소는 결과적으로 둘이 끊기면서 전자를 뺏기고 산소는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무승으로 끌려간다고 봐도 되잖아요. 요거는 마이너스로 끌려가. 요거는 플러스로 끌려가.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학교 문제 나올 때는 저거를 잘 안 쓰고 반응식을 이거를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물이 갑니다. 물이 가서 전자를 얻어, 전자.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지?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뭐가 나오냐면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물 개수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4, 5, 3인지. 자, 수소 다해서 몇 개인지 봐봐. 여기 수소 몇 개입니까? 8개. 여기 수소가 4개, 4개, 8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플러스는 여러분 여기는 물이 가서, 물이 2개만 갑니다. 여기는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이 나오고,
다음 여기는 4개의 전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지금 쌤 이거 마이너스는 물이 4개고 플러스 물이 2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맞추는 거냐면 전자개수 얘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오케이 원래 물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한번 여러분 되어볼게요. 지워지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 자 여기는 수소이온이랑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을 4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요거 다 같이 지워져. 그리고 얘랑 얘도 여러분 지워져요. 서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왼쪽에는 물 2개만 남고 오른쪽에는 수소기체 2개랑 산소기체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수소랑 산소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오케이. 이거 반응식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랑 동일한 전자가 공급이 됐을 때 수소기체 몇 몰이 만들어질 때 2몰이 만들어질 때 산소는 몇 몰이 만들어집니다. 산소는 1몰만큼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이너스 집에는 이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 주변이 염기성으로 바뀝니다. 이런 반바지 입어서 추울지도 몰라. 얘네는 pH가 증가한다. 이 표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플러스극 주변에 여러분 수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플러스극 주변엔 액성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pH가 뭐한다? pH가 감소한다. 이런 표현도 알고 있으면 좋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수소기체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수소기체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이런 가연성 기억납니까? 응? 수소기체는 가연성은 불이 잘 붙는 성질, 그죠? 불 갖다 대면 여기는 펑 소리가 나죠. 그지? 산소기체는 얘는 조연성을 갖는다. 얘는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거.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산소기체 있는 곳에 넣어주면 다시 잘 타오르더라. 됐지? 오케이? 자, 필요한 거 적어주세요. 원래 우리 그 뭐지? 시험 끝나면 쌤이 여러분 애들 음료수라도 하나씩 사주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애들 오면 먹읍시다. 4명인데 2명 빼고 먹기도 그렇잖아요. 그지? 다음 주에 같이 먹죠. 뭐. 지금 배 안 고프잖아. 그지? 다 적었어요? 괜찮아? 여기 혹시 이해 안 가는 건 없지? 봐봐. 자, 괜찮아요? 자, 다음 여러분 이온결합 갑니다. 이온결합. 자,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서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어준다. 그치? 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만약 Na. 자, 나트륨이 있습니다. 자, Cl. 여기는 염소가 있고요. 나트륨은 여러분 알다시피 전자 배치가 2개, 8개, 1개입니다. Cl은 얘는 전자 배치가 2개, 8개, 7개가 되죠. 그치? 안정이 질리면 여러분 나트륨은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2개, 8개. 그지? 그리고 Cl은 여러분 얘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전자가 2개, 8개, 8개.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우린 여러분 봐봐. 지금 나트륨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지? 우리 이제 이거를 나트륨에서 염소로 전자가 이동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외곽의 전자를 나트륨 이온도 마찬가지고 염화 이온도 마찬가지고 최외곽의 전자를 지금 몇 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8개를 만들고 있다. 그죠? 이런 거 우리는 무슨 규칙을 만족하려 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걸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 왜? 그러면 뭐해지니까 여러분? 안정해지니까. 괜찮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양이온과 음이온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또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1년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온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결합한다 하나는 힘의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힘의 관점으로 보면 땡기는 힘의 크기와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이게 서로 뭐 할 때 여러분? 같을 때 결합을 한다. 알겠죠? 그러면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그지? 일정 거리로 유지를 해줄 테니까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에너지 관점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에너지 관점으로는 에너지의 합, 이 에너지의 합이 최저가 될 때 그때 결합합니다. 에너지 합이 최저일 때 결합하는 이유는 이때가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죠? 자, 볼게요. 봐봐. 만약 우리가 이온 간의 거리가 감소하게 되면, 자, 이온 간 거리가 감소한다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력 세지죠? 인력 증가. 자, 인력이 증가합니다. 반발력,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만 세지는 게 아니라 반발력도 얘도 같이 세집니다. 오케이? 근데 봐봐 여러분. 인력이 세지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이온의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인력이 증가하면 이온 에너지는 작아져요. 원래 그 입자들이 여러분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움직여야 돼. 잘 움직이는 게 에너지가 큰 거야. 알겠지?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 이온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무슨 알겠지? 그래서 인력이 세지면 이온이 갖는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봐주면 되고요. 반발력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온들을 얘를 뭐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온들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서로.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지. 밀어주니까. 그래서 반발력이 증가하면 두 이온 에너지는 뭐 한다? 두 이온의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인력은 이온 에너지를 줄이고 반발력은 이온 에너지를 늘려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X축은 이온 간 거리, 자, 이 Y축이 에너지 이렇게 들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왼쪽으로 갈수록 인력이 점점 세지니까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점점 작아집니다. 요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 준 겁니다. 이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오케이? 자, 여러분.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반발력이 점점 세지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는 갑자기 확 커집니다. 요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빨간색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더해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요는 두 에너지 합이 합. 오케이? 그래서 그럼 봐봐. 에너지의 합이 가장 낮은 데가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때가 가장 안정할 때니까 요 위치에서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는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떨어져 있을 때. 알겠지? 그치? 자, 요 위치에서는 NA와 CL이 결합을 한 상태. 오케이? 이온의 에너지 합이 가장 작을 때 그때 결합을 한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봐, 그럼 자, 요 결합한 위치 있죠, 여러분? 요 결합한 위치에서는 당기는 힘의 크기와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서로 뭐 할 때냐면 같을 때. 이게 같을 때. 알겠지, 그치? 저 거리가 봐봐. 거리가
여기 볼까요, 여러분? 너무 가까워지면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셀 때.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더 세죠, 여러분. 전자끼리의 겹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알겠지, 그지? 그리고 아직 결합한 위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요런 데는 아직은 인력이 뭐보다 더 클 때? 반발력보다 클 때라고 봐주면 돼요. 무슨 알겠지, 그지? 그래서 결합하는 위치에서 딱 인력의 크기와 반발력의 크기가 같아진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결합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온계에서 이거 많이 나오죠. 결합력. 이제 전기력 공식 중에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런 공식이 있어요. Q가 전하량. 알겠지? 이거는 이온 간 거리, 즉 전하 간 거리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 곱에는 뭐한다? 비례한다. 그리고 두 전하에 떨어진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온 결합 예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건데, 만약 MgO가 있고 NaCl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MgO가 결합력이 훨씬 더 세요. 자, 그 이유는 마그네슘은 이가, 산소도 이가. 그치? Na, 여러분, 나트륨 얘는 1가, Cl은 얘도 1가. 이 전하량 곱을 보는 거야. 전하량 곱이 얘는 4야, 4. 2 곱하기 2니까. 얘는 전하량 곱이 얼마로 요거는 1이 돼주는 거야. 전하량 곱이 결합력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 커요. 실제로 여러분, MgO는 얘는 결합이 얼마나 세냐면 녹는 점이 2800도씨나 됩니다. 봐봐.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있는데 내가 얘를 녹인다라고 하는 건 이온 사이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결합력이 세면 떨어뜨리기가 힘들어. 온도를 많이 올려줘야지만 떨어져. 그러니까 농점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력이랑 뭐랑 서로 비례하냐면 그 물질의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랑 비례해. 그래서 이게 전하량이 큰 애들이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훨씬 더 높아. 얘는 녹음점이 2800도고 얘는 녹음점이 몇 도밖에 안 되냐면 여러분 이거는 801도씨밖에 안 돼. 거의 2000도씨나 차이나. 차이 되게 많이 나지. 그치?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약에 전해량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NaCl과 NaBr이 있다. 거기 나트륨도 1가, Cl도 1가, 그죠? NaBr에 나트륨 1가, 자, 브로민 여러분 얘도 1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다 1가야, 다 1가. 알겠죠? 이럴 때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 R. 이 R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온 반지름의 합.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그럼 봐봐. 나트륨 이온하고 나트륨 어차피 이제 똑같은 애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2단원에서 해봤잖아. 염화 이온은 얘는 3주기. 껍질이 3개짜리. 브로미나 이온은 얘는 4주기. 얘는 껍질이 4개짜리란 말이죠.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온 반지는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Br-. 브로미나 이온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R이 더 크니까 결합력은 누가 더 세다, 여러분? NaCl이 결합력이 더 세다. 알겠죠? NaCl이 결합력이 더 세고, 자, 멜팅 포인트, 녹는 점도 NaCl이 더 높게 나타난다. 오케이? 이제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정해놔야 돼. 그래서 그러면 결합력 비교할 때 뭘 먼저 비교할까요? 무조건 전하량. 알겠죠, 여러분? 결합력 3개를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싶잖아? 그럼 일단은 반지를 먼저 보면 안 돼. 결합력을 비교할 때는 일단 전하량 크기. 일단 전하량 크기를 먼저 비교하세요. 전하량 크기 큰 게 그냥 반지름 고민할 필요도 없어. 전하량 큰 게 무조건 더 세. 알겠지? 그리고 전하량 크기가 같을 때 그때 가서 여러분 이온 반지름 비교하세요.
아시겠죠? 순서 정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전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하고 전환의 크기가 같을 때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라. 됐지? 괜찮죠? 여러분, 이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여러분. 자,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뭐 빨간색 할까? 이런 게 있다 볼게요, 여러분.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지금 쌤이 초록색으로 나타내 준 거죠, 여러분. 이게 NaCl이야 라고 했을 때 얘가 노란색이 MgO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거 빨간색이 NaBr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 최저점 있잖아. 최저점, 그지? 요 최저점이 아래로 많이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뭐하다라고 봐주면 되냐면 요 최저점이 아래로 많이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세지는 거야. 이렇게 봐주면 돼. MgO가 제일 결합력이 세니까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거 최저점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지? 최저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이번엔 이온 반지름의 합. 자 이온 반지름의 합이 이게 뭐한다? 이게 커진다 라고 봐주면 돼. 무슨 알겠지? 그지? 최저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의 합이 커진다. 요 그래프 찾는 것도 잘 나와요. 요것도 완전 단 거야. 알겠죠? 잘 기억해놔야 돼. 이거를 좀 이따가 한꺼번에 싹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지 봐봐, 여러분. 이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갑시다. 자, 첫 번째. 자, 상온. 우리가 이제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25도실 얘기해 줍니다. 상온, 실온. 외국 애들은 이제 룸 템퍼레이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운동하다가 좀 삐끗했나 봐. 너무 땡기는데? 너무 땡겨. 이거 요즘 쌤이 몸이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운동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지? 운동을 또 안 하면 더 피곤하잖아 또. 피곤해도 그냥 어거지로 좀 했더니 이 운동 효과는 별로 없고 그냥 몸만 찌푸둥하고.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 상온 25도씨에서 모두 예외 없이 싹 다 고체로 존재합니다. 모든 이온계는 물질 다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다 고체 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자, 두 번째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자, 이거 이유를 이온이 없어서라고 하면 안 돼. 이온이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에 이동이 없다. 즉 이온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야. 양이온과 음이온 서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이온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얘를 이제 가열을 해서 액체로 만들어주면 얘를 액체로 만들어주면 이때는 전기 전도성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왜? 이온의 이동이 이제 생기니까. 알겠지, 그렇지? 이때는 이온의 이동이 가능한 거야. 물은 없어. 액체로 만든 거는 이제 자체를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자, 볼게요. 그럼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용액.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염화나트륨을 내가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있지요. 이 나트륨 이온을 물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물 분자에서 어느 쪽에 둘러싸냐면, 물 분자의 산소 쪽이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자, 물 분자에 산소가 둘러싸는 이유는 물 분자의 산소가 음성도가 커서 얘가 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괜찮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봐봐. 염화이온은 여기다 쓸까요? 자, 얘도 이제 물 분자가 둘러싸는데, 자, 이때는 물 분자의 어느 쪽이 둘러싸느냐? 이때는 물 분자의 수소 쪽이 둘러쌉니다. 수소가 음송도가 작다 보니까 수소와 얘가 무슨 전을 띠고 있냐면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물 분자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둘러싸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응?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걸 수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물 숫자를 써서 물에 의해서 이온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걸 수화. 응? 알겠지? 이걸 수화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물 분자가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얘네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같이. 얘 덩어리져서 같이 막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알겠죠? 이때도 이온들이 어쨌든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 요거 나타나죠.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됐지, 그지?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네 번째, 자, 이온결합 물질은요 단단합니다. 단단하다. 단단한데 잘 부서져. 단단하나 부서지기가 쉽다. 이거 알고 있어요.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여러분. 자, 여기 양이온, 음이온, 여기도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간에 이렇게 전기적인 인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힘을 살짝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힘을 살짝 주면 자, 여러분 여기 옆으로 살짝 밀린다잉. 자, 밀리면서 같은 극을 마주 보는 애들 서로 쳐다봐. 같은 극이 서로 마주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반발력이 생기니까 이게 그냥 떨어져 버려. 그래서 단단하긴 한데 힘을 옆으로 살짝 주잖아요? 그럼 그냥 부서져야 돼. 집에 있는 굵은 소금을 이제 손가락 사이에다 놓고 가만히 꾹 누르면 이게 딱딱하거든. 옆으로 살짝 밀잖아? 그럼 그냥 부서져 버려. 무슨 알겠지, 그치?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데 진짜 부서지기 쉬운 게 맞는 표현이야. 됐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 했어. 이온결합물 다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이거 노파심 때문에 해주는 거야. 양이온이 1가짜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조, 봐봐 여러분. 리튬, 나트륨, 칼륨, 그죠? 그리고 가끔가다 은이온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알겠죠? 그 다음 3가는 맨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알루미늄 이온.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다 이가, 다 이가. 베릴륨, 마그네슘, 알겠죠? 칼슘, 뭐 바륨. 선생님 이거 징크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가. 구리 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면 이가. 알겠죠? 웬만한 거 다 이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가짜리나 3가짜리를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원자 이온이 있어. 그럼 NH4 플러스 쌤 이거는 금속이 아닌데 양이온입니까? 네. 금속이 아닌 양이온도 있어요, 여러분. 알겠죠? 저거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하는 예외니까 저런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번에 음이온 갑니다, 여러분. 자, 음이온. 음이온은 1가짜리 F 마이너, Cl 마이너, 그다음 브로미나 이온, 그리고 아이오디나 이온 이런 거 17쪽 원소죠. 가장 대표적인 음이온입니다. 2가짜리들은 여기는 산화이온 그리고 황화이온 요 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음이온은 여러분 다원자 이온이 많아요. OH 마이너스 그죠? CH3, COO 마이너스 뭐 이런 애들. 그다음 뭐 다원자 이온 이런 거 쓸까요? NO3 마이너스, CO3 2 마이너스, SO4 2 마이너, MnO4 마이너 이런 애들. 이런 거 이제 다 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 그지?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온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봐봐. 자, 이제 이거 예외적인 거 해주는 거예요. NH4Cl
염화 암모늄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에이, 이건 금속이 없으니까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이 맞단 말이야. 그지? 이거 이온이잖아요. 얘도 이온이잖아. 무슨 알겠지? 그지? 이런 게 예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 때는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이런 거 있잖아. 자, 알루미늄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다 라고 하면 여기는 AlCl3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치? 얘는 플러스 3가짜리잖아. 얘는 마이너스 1가짜리고 그러니까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CL이 3개가 있어야 돼. 무슨 이야기겠죠? 그죠? 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수산 알루미늄 얘랑 OH-가 만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자, AL을 쓰고 가로하고 OH 가로 닫고 뒤에다 3을 붙여줘. 알겠지? 다원자 이온은 여러분 가로 해야 됩니다. 가로. 무슨 알겠죠? 왜냐면 OH 전체가 3개가 돼줘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지 전해량 합이 0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지? 항상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 때는 전해량 합이 얼마? 항상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금속, 즉 양이온을 앞에, 음이온을 뒤에 써줘요. 아주 가끔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제 예외적인 그 좀 그죠?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데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 응? 그지?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야. 아세트산 나트륨은 이렇게 써줘. 얘는 음이온이 앞에 양이온이 지금 뒤에가 있잖아. 그지? 이거 잘못된 거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음이온이 많이 긴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 얘들아. 알겠죠? 예외적인 상황이야.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맞아, 여러분. 못 좋은 거 있으면 저 필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전기분해랑 이온 결합까지는 여러분 다 했어. 그죠? 잠깐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공유 결합이랑 금속 결합을 들어갑시다. 알겠죠? 들이랑 다 같이 우리 그 학원 건물 이제 1층에 식당이 있었거든? 1층에 내려와서 같이 다 같이 밥을 먹은 거야.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고3 애들이랑 다 같이. 이제 축구를 보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진짜 질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안정환이 이제 골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국 이겼잖아. 야,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쌤도 옆에 모르는 아저씨 있었는데 모르는 아저씨는 막 무슨 끌어안고 막. 그때 장난 아니었어. 진짜. 그럴 기회가 다시 있으려나?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기분을 느껴보려면 어디 프리미어리그 같은데 한번 직접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가격 보고 생각을 좁게 됐어요. 가족을 보고? 가격? 너무 비싸지. 그지? 일반 야구 생각을 기본 거의 한 100만 원대 하지, 거의. 그지? 안 좋은 데가. 기본 안 좋은 데서 100만 원대 어. 제일 좋은 데 음. 250. 오. 예전에 그 쌤한테 배웠던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외국인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걔네는 부모님이 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아예 이민을 간 거야, 외국으로. 근데 가고 나서 그 해에 갑자기 카톡에 그때 이제 스페인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어디랑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할 때였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걸 보러 갔더라고. 야, 너 티켓 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가던데? 1,000만 원이 넘어가.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빠가 사업을 하시니까 이제 거래처에서 선물로 줬대, 그거를. 그래서 공짜로 보러 간 거야, 공짜로. 근데 일반 자소는 아니겠지, 그 정도 가격이면, 그지? 근데 너무 비싸지 않냐? 근데 한 번은 보러 가고 싶긴 해, 그지? 한 번. 너무 늦게 가면 흥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앞으로 흥민이가 몇 년이나 더 뛸려나? 한 3, 4년?
그지? 함수는 띄면 이제 뭐 코치나 이제 그런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지? 흥민이 전성기 때 가야 되는데. 자, 공유라 갈게요, 여러분. 공유라. 재원이 축구 잘해? 보는 것만 잘고 아, 보는 거? 준호 축구 잘해? 골키예요. 골키퍼? 근데 골키퍼도 공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되잖아. 잘 막어? 늘고 있어? 15개 들어가요. 절반이면 많이 맞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요즘 축구 할 시간이 있어? 체육 시간. 체육 시간에? 아, 근데 확실하게 이 동그란 거 가지고 하는 거는 많이 해봐야 돼. 많이 해봐야지 들어오지. 자, 공유결합 갑시다, 여러분. 공유결합은 얘는 비금속 원소 간에 뭐를 서로 공유하는 거냐면 전자, 쌍 이거를 공유하는 게 공유결합이다. 그치 그치? 볼게요. 만약에 수소 원자 두 개가 H2 수소 분자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죠. 자, 이렇게 이런 수소 원자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수소 원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소 원자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는 플러스 띄고 있는 이제 원자핵, 뭐 원자핵이라고 하면 수소니까 뭐 양성자 하나 있다 봐도 되겠죠. 바깥쪽에는 전자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이제 작용을 하고 얘네가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끼리 또 서로 얘네끼리 또 서로 반발을 합니다.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결합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력이랑 반발력의 크기가 이게 서로 뭐 할 때, 요게 같을 때 결합한다고 하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아까 에너지 뭐였어, 그러면? 에너지는 에너지의 합이 뭐가 될 때, 저가 될 때 결합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얘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러분, X축은 여기는 획간거리. Y축을 에너지라고 보면, 자, 수소 분자는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됩니다. 여기는 수소 원자로 있을 때, 이건 H2 수소 분자로 존재할 때. 괜찮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436kJ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 분자를 수소 원자로 만들어 주려면 436kJ만큼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결합을 끊을 수 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기도 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결합 에너지.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라서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줘. 알겠지, 그치?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자, 결합할 때 요 위치가 요게 74 피코미터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냐면 여기 봐봐. 수소 이렇게 원자가 두 개가 있으면 원자핵에서 원자핵까지의 거리 요게 74 피코미터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요거의 절반 37 피코미터 이렇게 해주면 돼. 괜찮죠? 오케이? 자, 여러분. 아휴, 얘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결합하는 거는 다 뭐 안정해지고 싶어서 결합하는 거니까, 그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몇 가지만 더 다듬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거 한 4개만 먼저 해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 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요 4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결합을 할 때.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인지 알아? 전자 점수를 먼저 나타내 볼까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탄소 중에 이렇게 점을 4개를 찍어줘요. 알겠지, 그치? 질소는 얘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자, 얘는 5개짜리니까 이렇게 들어. 오케이? 산소는 얘는 원자가 전자가 6개짜리입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F 플로린은 얘는 원자가 전자가 7개짜리.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루이스 구조식은 요거를 결합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탄소는 연결선이 4개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에 결합선이 3개. 이렇게. 알겠지? 산소는 얘는 비공유 전자쌍 2개에 결합선이 2개. 이거는 꼭 외워놔야 돼요, 여러분. 자, F는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 3개에 결합이 1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로린이 F2 이 원자 분자가 된다면 F2는 플로린과 플로린이 원자과 전자가 7개라서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죠. 하나가. 그치? 한 개씩을 내놓고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는. 그치? 그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니까 이런 걸 우리는 단일 결합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괜찮죠? 그럼 전자쌍을 연결선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자, O2 보겠습니다. O2는 산소는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라서 2개가 더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2개씩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요. 두 쌍을 공유합니다. 자, 두 쌍 공유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중결합. 대체 그치?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 그죠? 얘는 3개가 더 있어야겠다. 자, 전자 3개를 앞으로 내밀어요. 그 세 쌍을 공유하는 거죠. 그치? 이런 거는 무슨 결합? 이런 거는 삼중결합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이런 걸 다중결합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알겠지? 다중결합. 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X축은 핵광물이, Y축이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여러분,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자, 요게 각각 누군지 볼게요, 여러분. 지금 파란색 있죠? 요게 F2, 얘가 O2, 요게 N2, 이렇게 들어. 요거 시험에 잘 나와, 이 그래프. 이거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F2, O2, N2. 자, 지금 보면, 자, 결합력이 있죠. 결합력. 자, 결합력은 누가 제일 센 거냐면 N2가 결합력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O2가 되는 거고 제일 약한 게 F2. 그렇죠? 결합력은 N2가 제일 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갈수록 결합력이 세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결합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결합력이 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결합력과 자, 끓는 점이 여기는 연관이 없어요. N2랑 O2랑 오히려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냐면 O2가 더 높아요. 실제로 질소 같은 경우는 얘는 끓는 점이 몇 도씨냐면 마이너스 196도씨가 되고요. 산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도씨 이렇게 들어갑니다. 응? 이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결합력이 센 게 녹는 점이 높았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 여기는 왜 상관이 없는지 봐봐. 만약에 질소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질소 분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질소 분자가 결합력이 세다는 건 분자 내에 질소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력이 세다는 거예요. 삼중결합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질소를 끓인다라고 하는 거는 질소 분자를 떨어뜨리는 거라서 결합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알겠지, 그치? 이거 꼭 그 기억 좀 해놔.
알겠지? 또 한 가지 볼게요, 여러분. 이번엔 결합 길이. 여기다 쓸게요. 결합 길이. 자, 결합 길이는 지금 누가 제일 기냐면 F2가 제일 길죠. 그리고 O2, 다음 N2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질소 원자, 산소 원자, 그리고 플로린 원자가 있으면 원자 반지름은 질소 원자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도 원자 반지름과 결합 길이가 연관이 없어요. 그지? 아까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반지름이 크면 그잖아. 이온과 거리도 멀었잖아. 얘는 그렇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 질소 원자가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 질소는 지금 무슨 결합을 하다 보니까 삼중 결합을 하다 보니까 원자 핵과 원자 핵수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져. 무슨 알겠지, 그지? 결합 수가 많을수록 결합 길이가 좀 짧아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결합력이랑 끓는 점이랑 연관이 없더라. 결합 길이와 원자 반지름도 연관이 없더라. 알겠죠? 요게 응용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헷갈리거든요, 저기요. 다 적었어요? 잠시만. 다 적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공유결합의 여러분 성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 공유결합의 성질. 근데 이 공유결합 물질은 여러분 아예 같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원자 결정이냐 그리고 분자 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성질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알겠지? 봐봐 여러분. 원자 결정은 얘네는 단단해요. 근데 분자 결정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봐봐. 자, 원자 결정으로 뭐를 떠올려주는 게 좋냐면 여기는 다이아몬드, 얘네는 드라이아이스나 얼음 이런 걸 떠올려주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죠, 이거는. 그치? 근데 드라이아이스나 얼음 같은 경우는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요. 그렇잖아요. 그치?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녹는 점도 보면 자, 얘는 녹는 점이 원자 결정은 녹는 점이 엄청 높아요. 에이? 엄청 높아. 실제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한 3,400도씨 막 이렇습니다. 3,400도. 근데 얼음은 녹는 점이 0도씨잖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얘네는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근데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뭐 고체건 H체건 여기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분자 결정들도 전기 전도성이 없죠.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 어디든 또 예외가 있으니까지.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여러분 누가 있냐면 자, 여기는 원자 결정 이런 애들이 있죠. 흑연.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다른 애들은 고체나 H할 때 전류가 안 흐르지만 흑연은 고체 H할 때 전류가 흐르더라. 이건 예외. 알겠지? 좀 하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금속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이 금속 결합 물질들이 갖는 특성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주면 되냐면, 이 자유전자 때문에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 이 자유전자 때문에 어떤 성질들이 나타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광택이 있어요. 반짝반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류가 잘 흐르죠. 세 번째는 열 전도성을 갖고 있어요. 열을 잘 전달시키고, 여러분. 자, 네 번째는 전성을, 우리말로는 이거를 표짐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표짐성은 뭐냐면, 뭐 금박지,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성. 자, 연성은 이거는 뽑힘성입니다. 이 뽑힘성은 가느다란 철사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 알겠지, 그지? 철사, 뭐 구리선 이런 걸 만들어주는 이런 게 연성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 그림 하나만 살짝 그려볼게요. 이 금속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금속막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여기에 금속 양이온들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금속 양이온들이 있고, 요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껴 있어요. 전자들이 이렇게 껴 있다. 자, 왼쪽에다 여러분 여기는 마이너스극, 오른쪽에다 여기는 플러스극 연결해 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이동할 수 있냐면 자유전자만 이동하는 거예요. 자유전자만 이동할 수 있다. 금속 양이온은 여러분 이동이 안 됩니다. 액체 상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액체일 때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체건, 액체건, 자유전자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알겠지? 양이온은 못 움직입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금속 결합도 만약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있다면, 자, 결합력이 누가 더 세냐면 Mg가 더 결합력이 셉니다. 결합력이 세니까 여기도 멜팅 포인트 녹는 점도 Mg가 더 높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 이온 결합에서와 이온 결합처럼 R제곱분의 Q1, Q2 이걸로 들어가면 돼요. 나트륨은 1가짜리, 마그네슘은 2가짜리. 전해량이 뭐한 게? 큰 게. 결합력이 더 세다. 괜찮죠? 오케이? 됐어. 자, 우리가 이제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여러분 다 알아봤는데, 이거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하면 결합은 다 끝납니다. 자,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너무 잠깐만. 칸이. 자, 원자 결정. 여기는 이온 결정. 그리고 금속 결정. 여기는 분자 결정. 이렇게 들어가요. 결정은 크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알겠죠? 이게 고체일 때, 그다음 여기는 액체일 때, 그리고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을 보겠습니다. 자, 원자 결정 고체일 때 전류 안 흐르고, 액체일 때도 안 흐르고요. 수용액은 뭐 실험, 이때도 안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다이아몬드가 물에 녹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은 실험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온 결정은 고체 전류 안 흐르죠. H에 흐르고 수용액 흐릅니다. 금속 결정 고체 흐르고 액체 흐르고 수용액은 만들 수가 없고, 분자 결정은 고체 안 흐르고 액체도 안 흐릅니다. 자, 수용액은 안 흐르는 것도 있고 흐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을 갖는 게 이온 결정뿐만 아니라, 알겠죠? 분자 결정 중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갖는 것들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러분,
자,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만들어지는 애들입니다. HCl 같은 애들, NH3 암모니아 같은 애들 있죠. 자, 뭐 아세트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에 녹았을 때 전류가 흐릅니다. 알겠지? 자, 어떤 건 전류가 안 흐르냐면 물에 녹기는 녹지만 이온이 안 만들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알코올입니다. 메탄올, 다음 에탄올 이런 애들, 알겠죠? 아니면 포도당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물에는 잘 녹지만 물에 녹아도 이온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런 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응?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만들어지는 분자의 결정들은 전류가 흐른다. 여러분들 학습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애들 H할 때 왠지 전류 흐를 것 같죠? H할 때 전류 안 흘러요? 응? HCl, H할 때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H할 때는 이온이 없어요. 그냥 HCl 분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에 녹였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H할 때 안으로. 알겠죠? 오케이? 다 썼어요? 다 썼어. 뒤에 화학결합과 오우, 야, 문제 이렇게 많지? 여러분? 뒤에 그 화학결합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이게 문제가 이온결합만 46문제, 응? 그리고 뒤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이래가지고 그게 24문제. 응?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문제랑 뒤에 여러분 46문제랑 그럼 총 70문제네, 그지? 46 더하기 24니까 이거 다 풀어갖고 와야 돼요. 어딘지 알지? 그 뒤에 있어, 뒤에. 뒤쪽에. 이 뒤쪽에 있는 거 마더통이야, 이거. 올해 마더통. 알겠죠? 마더통 교재 155페이지까지 풀어갖고 오면 됩니다. 3단원은 진도는 그래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는 예제 문제 좀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개념 확인, 요것도 같이 빨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복습할 겸. 자, 라부아제 옛날 사람인데. 들어본 기억나나요? 라부아제는 물이 원소가 아니라 성분 원소로 분해될 수 있는 뭐라는 걸 최초로 밝힌 사람이다.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화합물. 이런 원소가 아니라 화합물이다. 여러분 혹시 원소랑 화합물의 차이 압니까? 어? 원소는 말 그대로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입니다.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 있어. 봐봐. 물은 H2O니까 수소, 산소, 원소가 지금 몇 가지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인 물질은 다 화합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소를 이렇게 표현해 주긴 하죠, 여러분. 원소 물질이요.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뭐 산소라든지 다이아몬드, 철 이런 게 다 호전소 물질입니다. 원소 한 가지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런 걸 호전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화합물의 정의 알고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에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야. 알겠지?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 이상. 됐지? 오케이. 자, 순수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거 전기 분해할 때는 뭐를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전해질. 이런 걸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전해질을 뭘 많이 넣어주냐면 수산화나트륨, 이거 종류 좀 써볼게요. 수산화나트륨, Na2SO4 황산나트륨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알겠죠? 수산화나트륨이나 황산나트륨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 전해질로 사실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거든요. 알겠지?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 한 두 가지 정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2대 1로 나온다. 그죠? 2대 1. 자, 물을 전기하는 플러스 흑은 산소기체, 마이너스 흑은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그지? 플러스 흑이 산소, 마이너스 흑이 수소. 자, 물이 전기분해되는 현상으로 모아 물을 구성하는 원자 간의 화학결합이 형성될 때 누가 관여한다? 1번은 전자. 전자. 알겠죠? 전자가 관여한다. 모든 화학결합은. 자, 화학결합 뭐뭐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화학결합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전기적 인력. 이쪽에는 2번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다. 결국은 전기야, 전기. 그지? 모든 결합 어떻게 보면 다 전기야, 일종의. 그렇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는 것 때문에 결합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6번. 전자를 잃기 쉬운 금속 원자와. 그죠? 금속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자가 만나서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정전기적 인력. 3번 알겠지? 여기도 정전기적 인력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자, 7번 갈게요, 여러분. 자, 여기는 ABC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인력과 반발력 크기. 자, B점부터 해볼까요? B점은 인력의 크기와 반발력의 크기가 서로 뭐하는 곳이다, 여러분? 같은 곳이다. 결합하는 데니까. 응? 알겠지, 그치? 그리고 요 A는 너무 가까운 데야. 너무 가까운 데니까 A처럼 너무 가까우면 이때는 반발력이 더 세죠. C점은 여기는 인력이 더 세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그치? 오케이? 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8번.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입니다.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집니다. 네, 맞습니다. 고체 사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의 전도성이 있다. 고체일 때는 전류 흐르지 않습니다. X, 그지? 액체나 수용액이죠.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은 이온 간 거리가 멀수록 이온의 전압이 클수록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온 간 거리가 멀수록 아니라 가까울수록 거리가 가깝고 전해량 크기는 뭐 할수록 클수록. 됐죠? 그거 틀린 겁니다. 자, 이건 11번. 두 개 이상의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이런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그치?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면 단위 결합.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는 게 이중 결합이고요. 전자쌍 세 개를 공유해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삼중 결합이라고 한다. 괜찮지? 1, 2, 3. 오케이. 자, 이번엔 12.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예외적으로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는 거는 흑연이죠. 흑연. 그지? 흑연. 규소 원자 한 개를 중심으로 산소 원자 4개가 삼연체 모양으로 결합한 거는 요거는 석영. 디귿. 그지? 자, 그리고 탄소 원자 한 개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정삼연체를 결합한 이거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 15번. 자, 금속 결합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냐면 이거는 금속 양이온 요거랑 자유전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 금속 결합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 16번. 금속이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매우 크고 연성과 전성이 높은 까닭은 누구 때문이다? 이거는 자유전자. 그죠? 자유전자 때문이다. 결정을 이루는 화학 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결정이 녹는 점이 높다. 그지? 높다. 그만큼 떨어뜨리기 힘든 거니까 녹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번엔 65번 보겠습니다. 불꽃 반응 색깔이 사실은 주는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리튬은 빨간색. 알겠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이 빨간색인데 이거는 불에 태웠을 때 빨간색이 나오는 거지. 그냥 리튬 이온 자체가 빨간색 아닌 거야. 불꽃색이니까. 자, 나트륨 이온은 불에 태우면 노란색. 그죠? 그리고 칼륨 이온은 불에 태우면 보라색이 나와요. 그래서 외울 때 빨리 놀아 볼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빨리 놀아 볼까? 이렇게.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들어봤을 거야. 구청, 구리, 청록색. 들어온 거 같지 않아? 어? 그지, 그지? 빨리 놀아 볼까? 주가. 칼슘, 주황색. 그죠? 몇 가지 알아놔. 이거 혹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X의 불꽃 반응을 불꽃색 확인하고 그랬더니 노란색이래요. 아, 이게 나트륨이구나. 그치? 나트륨. 그럼 이거는 이게 지금 도관이야, 도관이. 전원장치 있는 걸로 봐서, 그치?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을 녹인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 고체일 때는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다가 H가 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대잖아, 그치? 이거는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X로 적절한 걸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트륨을 포함한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5번으로 가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66번 보겠습니다. 표는 X 용융액과 소량의 X 첨가한 물을 각각 전기분해할 때 두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X 용융액은 마이너스의 고체 A, 플러스는 기체 B가 나오니까 얘는 이런 물질이겠죠. 분명 이온결합 물질일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에서 고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지? 그리고 소량의 X를 첨가한 물인데 이거는 결국 물 전기분해한 거잖아. 그러면 요거 C2는 H2, D2가 O2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X 자체가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전기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일종의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알겠죠? 그래서 X는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X를 구성하는 원소는 A랑 B입니다. 그렇죠. 생성되는 C와 D의 몰수비는 1대1이다. 2대1이 돼야 됩니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2대1로 만들어지니까. 응? 무슨 알겠지? 그래서 근데 이거 X가 분해가 안 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원소 종류가 다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분명히 X가 A하고 B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C2, D2 다른 원소들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H2랑 O2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괜찮지? 오케이. 자, 67번 볼게요.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 결합문. 다 이런 문제, 여러분. 전자계수를 잘 세야 돼.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 자, 얘는 여러분, 전자 한 개를 잃었는데 전자가 두 개니까 이건 리튬 이온이고요. 얘는 전자 하나 얻었는데 총 18개가 된 거예요. 그치? 얘는 Cl-. LiCl이죠, LiCl. 그치? 자,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H랑 Cl이랑.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온결합, 얘네는 공유결합. 자,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다. 자, 이런 A가 A, H가 B입니다. 자, 리튬은 3번이고요. 수소는 1번이니까 기억은 말이 안 되네. 그치? 가는 H의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H일 때 전류 흐르죠. 나에서 C는 옥텟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Cl은 최외곽의 전자 8개가 있으니까 옥텟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저는 68번 볼게요. 자, 화합물 AB와 CD를 각각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AB는 요거는 HF.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CD 요거는 MgO.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1대1로 물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런 걸 떠올려주면 되는데. H2O2. 과산화수소. 물 말고. 알겠지? 원자수 1대1이 돼야 되니까. 자, 나는 B가 2개, C가 1개니까 이거는 MgF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그지? 마그네슘은 하나랑 플로린 아이온 2개랑 결합을 하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비공유 전자쌍수는 2개다. 여러분, 가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는 산소 H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H2O2야. 근데 산소 원자 하나당 비공유가 무조건 2개씩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아니라 다 해서 네 개가 있다라고 해줘야 돼. 산소 원자 하나당 두 개씩 있거든. 응?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 나는 액체일 때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전류 흐르죠. 그치? 나에서 B와 C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린도 전자 10개가 되고 그쵸? 그리고 C 마그네슘도 전자 10개가 되는 거니까 맞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괜찮죠? 응?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여러분. 자, 이번에는 69번. 화합물 XY와 Z2Y2를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XY는 전자는 이런 게 2개, 하나 얻은 게 10개, 그러니까 이거는 Li, F. 그지? 리튬과 플로린. Z2Y2 이거는 O2, F2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죠? O2F2. O2F2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러분. 얘는 비공유전자 되게 많아요. 여기 3쌍, 여긴 2쌍씩, 여기도 3쌍씩. 이렇게. 3, 2, 2, 3, 총 10쌍 있어요, 10쌍.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3쌍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응?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셀 때 안쪽 껍질에 있는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아시죠,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 봐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리고 요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공유 전자쌍은 요거 공유, 요거 공유, 요거 공유, 요거 공유 세 쌍.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 저거를 이거 너무 정신없지 않아? 이렇게 좀 세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잡아야 돼. 3단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아까 써줬던 거 있잖아. 탄소는 연결선 4개 나옵니다. 공유만 4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지? 자, 질소는 비공유 하나에 공유 3개. 산소는 비공유 2개에 공유가 2개. F 플로린은 얘는 비공유 3개에 공유가 하나. 이걸 빨리 잡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XY에서 Y이온과 Z2Y2에서 Y는 모두 옥텟을 만족한다. 자, 둘 다 만족하죠. 체벽에다 8개씩 있으니까. Z2Y2는 여러분 산소랑 플로린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 화합물입니다. 분자 Z2에서 구성 원자가 모두 옥텟을 만족할 때 O2야, O2. Z2가 O2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자, O2는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래서 비공유 몇 개? 4개. 공유는 몇 개 여러분? 2개. 4분의 2니까는 6분의 1이 아니라 얼마? 얘는 2분의 1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6분의 1이 되는 거는 Y지, Y. Y2. 플로린. 그치? 됐죠, 여러분? 자, 70번 보겠습니다. 화합물 AB2와 CA를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이거. 얘는 AB2는 얘는 OF2를. 자, 여러분 요거는 아까 A가 지금 누가 되는 거니까 산소입니다. 이게 산소니까 E 마이너거든요. 그 얘는 똑같은 E니까 얘는 C는 Mg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마그네슘인 거죠. 이렇게. 자, M은 1이 아니라 M은 2가 돼줘야겠다. 그치? CB2는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CB2 이거는 MgF2. 자, 금속과 비금속. 네, 맞습니다. 그치? 공유 전자성수는 A2가 B2의 2배다. A2는 O2. B2는 F2. 얘는 이중결합, 얘는 단위결합이니까 A2가 B2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숙제 알려준 거 다 풀어야 돼, 여러분. 알겠죠?